왜적들이 강화 교섭하면서 일부 빠져나갔던 군대들이 다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정유년 1597년 1월에 이것을 우리가 정유재란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정유재란이 일어났어요. 97년 1월 달에 왜적들이 쳐들어왔는데 정작 조선의 바다에 이순신 장군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갔습니까? 전라 좌수사 겸 삼도수군 통제사 이순신이 도대체 어딜 갔어요? 임금 선조가 파직시켜버렸어요. 일본군들이 다시 쳐들어오면서 일본군들은 알고 있었어요. 한산대첩 이후에 조선군과 이순신과 싸우지 말라고 했던 일본군이지 않습니까? 그 다시 쳐들어오는 무슨 이기는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니시 유키나가 소소행장이 요시라라는 이중첩자를 시켜서 반관계 작전을 펼치는 거예요. 가토 기요마사가 정유재란 때는 선봉자입니다. 가토 기요마사가 이 현해탄을 건너오는 날짜를 거짓말로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부산포에 나가서 현해탄을 건너오는 가토 기요마사를 잡아라. 이런 관계를 쓰는 거예요. 그 정보를 처음 들은 경상 우병사 김응서가 속았어요. 그 보고를 받은 도원수 권율도 속았어요. 정말로 기가 막힌 것은 임금 선조가 속았다. 농락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부산 앞바다로 나가서 현해탄을 건너오는 가토 기요마사를 잡아라. 이순신이 뭐라고 그래요? 불가합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그런 고급 첩보를 아무리 고니시 유키나가와 가토 기요마사가 군공을 다투는 라이벌이라 하더라도 가재는 개편이잖아요. 그런 고급 첩보를 우리에게 줄 리가 있습니까? 그 이순신에게 출전 지시 어명을 전했던 그 황신이라는 대신도 그렇게 임금에게 얘기를 해요. 그런 고급 첩보가 적국에서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임금은 철떡같이 믿는 거예요. 그 이순신이 그러는 거죠. 불가하다. 그런 첩보를 줄 리도 없고, 지금 정유년은 임진년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이미 벌써 왜적들이 저 가덕도 뭡니까 죽도 안골풍 외성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매복을 하고 있어요. 그 겨울철이잖아. 1월달이면 얼마나 추운. 그 바닷길이 험난하고 이 왜적들이 매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선을 많이 끌고 가면 발각당하지 않을 리가 없고, 적게 끌고 가면은 기습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수륙 합공 작전을 펼쳐야만 한다라고 대안을 제시한 거예요. 대안을 제시한 거예요. 근데 임금 선조가 뭐라고 그래요? 감히 통제사가 임금의 어명을 거역하다니. 종족 불토 부국지제라. 적을 치지 않고 놓아두어 나라를 저버렸다. 이런 엄청난 제목을 씌워서 이순신을 파직시키고 이 한성 의금부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리고 임금 선조가 3월 1일 날 3월 4일 날 의금부 투옥됐는데 3월 12일 날 한 차례 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3월 13일 날 우부승지 김홍미에게 비만기를 내려요. 이순신을 죽여라. 예로부터 임금을 속인 자, 임금의 명령을 어긴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절대로 죽여서 용서할 수 없으니 이제 끝까지 신문에서 그 재상을 낱낱이 밝히고 대신들이 그 처리 절차를 논의하라. 이런 비만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절대 왕정시대 아닙니까? 절대 지존의 임금이 죽이라는데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조선에는 뭐 유성령, 뭐 정탁, 뭐 이덕형, 여러분 잘 아시는 명신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정탁의 신구의 이순신 옥사이라는 그 이순신을 살려야 된다는 그 상소문에 의해서 이순신이 간신히 죽음을 면하고 백의종군에 나서는 거예요. 4월 1일입니다. 이순신이 백의종군에 나서는 동안에 칠천량해전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순신이 파직되고 삼도수군 통제에서 파직되는 사이에 원균이 2대 3대 3도수군 통제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원균이 2대 3도 수군 통제사가 된 지 5달 만에 7월 16일 날 이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이 완전히 괴멸당하고 말. 원균이 끌고 나간 전선이요 160척입니다. 약 160척. 그런데 여러분 영화 명량에서 보신 대로 배설, 경상우수사 배설이 가지고 도망친 12척을 빼고 약 150척이 다 이 칠천량 바다에, 그 거제하고 칠천도 사이의 칠천량 다 수장되거나 실종됐어요. 이 원균이 끌고 나간 전 군사가 약 2만 명입니다. 배설과 함께 도망친 도망병, 패잔병 1000여 명을 빼고 19,000명 가까이가 칠천량의 물귀신이 되거나 수장되고 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통제사 원균이 죽었어요. 이 칠천량 해전에서. 전라우사 이혁기도 죽었습니다. 충청수사 최호도 죽었어요. 조선 수군이 완전히 괴멸당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지난 6년 동안 이 조선의 바다에서 이순신이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데 단지 통제사 한 사람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순신에서 원균으로. 이순신이 싸웠던 똑같은 바다, 똑같은 군선, 똑같은 군사를 가지고 단 한 번의 전투에서 완전히 조선 수군이 괴멸당. 이게 리더의 능력, 리더의 역할, 리더의 책임, 리더의 중요성인 거예요. 조선 수군이 이렇게 괴멸당했다는 소식을 임금 선조가 일주일 만에 7월 21일 날 한성에서 듣습니다. 망연자실한, 그나마 믿은 게 조선 수군인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해군을 수군이라고 한 거죠. 조선 수군이 다 괴멸당했으니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순신을 다시 불러와라. 백의종군 중에 이순신을 불러와라. 이른바 기복수직교서라. 상복 입은 그대를 다시 불러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순신은 백의종군 중에 어머니가 돌아왔어요. 그토록 사랑하는 어머니가. 이순신의 어머니가 원래 아산에 계셨는데 이순신에 있던 그 여수로 피난을 가셨다가 이순신이 백의종군에 풀려나서 고향으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배를 타고 여수에서 서해를 돌아 올라오다가 태안반도 안흥량 앞에서 4월 11일 날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4월 13일 날 난중일기를 보면 아산 그 해암에서 이순신이 어머니의 시신을 부여잡고 통곡을 합니다. 4월 19일 날 난중일기와 이분의 행록의 기록을 보면 이제 어머니의 장례식도 다 모시지 못했는데 금부도사가 재촉을 하는 거예요. 저 합천 도원수 지금까지 지금 백의종군에서 가야 되는데 잠시 고향에 들린 거예요. 빨리 내려가야 된다. 이순신이 한탄하는 거죠. 나라에 충성을 다했건만 이미 죄인이 되어버렸고 부모에게 효도하라 했건만 이미 다 돌아가셨네.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이 또 어디 있나. 어서 빨리 죽는 것만 갖지 못하구나. 나하 어찌하랴 이렇게 통곡합니다. 그리고 다시 백의종군길에 떠나는 거예요. 이순신은 상복 입은 상주였어요. 상복 입은 그들을 다시 불러내어 충청, 경상, 전라 3도 수군 통제사에 다시 임명하노니 그대가 조선 수군을 맡아서 다시 조선을 구해달라. 이렇게. 상하언제 내 그대에게 무슨 할 말이 있으리요. 임금이 신하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제 임명장이 아니라 사과문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순신이 이제 다시 3도 수군 통제사가 돼서 남도를 돌면서 군사를 모으고 군량을 모으고 군선을 모으는데 이 기복수직교서의 잉크가 채 마르지도 않았어요. 3일 날 기복수직교를 받았는데 진주에서 손병래의 집에서 열 이틀 후에 선전관 박천봉이라는 선전관이 또 다른 교지를 하나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무슨 교지냐? 임금이 교지를 내렸어요. 이순신 그대는 지금 조선수군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칠천량에서 군사도 다 죽었고 군선도 다 없고 뭐 가지고 바다에서 싸우겠냐. 그러니까 무태에 올라와서 육지로 올라와서 도원수 권유를 도와서 육지에서 싸워라. 수군을 패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이때 여러분 잘 아시는 이순신의 금신전선 상유십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순신이 그 유지를 받고 기가 막힌 거죠. 조선 수군만이 이 조선을 구할 수 있는데 7천량에서 패전했다고 조선 수군을 패하라고 합니다. 이순신이 바로 그날로 장계를 올립니다. 난중일기에서 바로 그날로 장계를 올립니다. 금신전선 상유십이 신에게는 아직도 12척배가 남아 있습니다. 전선 출사력 고전즉 유가의야. 죽기를 다해서 나가서 싸우면 오히려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지금 만일에 임금이 명하시는 대로 조선 수군을 패한다면 이 왜적들이 한강을 거슬러 임금이 계신 한성으로 쳐들어갈 것을 심히 신은 염려하는 바입니다. 전선의 수가 비록 적지만 미신불사 즉 적불감모아이라. 신이 죽지 않는 한 적이 감히 우리를 업수히 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가서 싸운 전투가 명량해전이에요. 여러분 영화에서 보신 명량해전. 43일 만에 기복수 재임명된 지 43일 만에 일어납니다. 근데 이 명량해전 여러분 영화에서 보지만 정말 대단한 전투 아닙니까? 명량해전 이틀 전에 이순신이 탐망군관 임준영으로부터 첩보를 받아요. 지금 왜적들이 외선 200여 척이 저 해남 어란포 앞에까지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순신은 겨우 배가 12척, 나중에 경상우수사 새로 부임한, 전라 우수사, 그 이혁기가 죽고 이제 새로 부임한 이제 김옥주라는 우수사가 배를 한 척을 가지고 왔어요. 13척이 됐어요. 그것뿐이에요. 그 군사도 1000명밖에 없어요. 7천량 해전에서 이미 아주 조선군이 완전히 괴면당하는 모습을 본 겁에 질린 패잔병 1000여 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200척이 지금 우리를 잡으러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 이순신이 진도 그 벽파진에서 전라 우수영 앞바다로 진을 옮기고 바로 명량해전 하루 전날 진을 옮깁니다. 명량의 좁은 물목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15일 날 저녁에 군조를 다 모아. 그리고 일장연설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기로 싸우면 살 것이고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라는 거지. 우리는 하면 된다는 도전의 정신을 심어주십니다. 일부당경 족구천부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라도 이 물목을 지키면 1000명의 군사도 두렵지 않다. 할 수 있다는 긍정의 정신을 심어주십니다. 그러고 나와서 싸운 전투가 명량해전입니다. 그 이튿날 13척을 가지고 명량을 넘어온 배가 133척이에요. 다 물리쳐버렸어요. 기적입니다. 불가사의한 전투에 13척으로 133척을 무찔렀다. 33척은 완전히 불태워 경멸시킵니다. 100여 척은 그저 반파된 채 다 도망갔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불가사의한 전투. 13척으로. 10배가 넘는 전설을. 그 이순신은 그날의 난중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차실천행이라. 실로 하늘의 도움이에요. 이순신은 정말 겸손하신 분이에요. 모든 공로를 부하에게 돌리거나 하늘에 돌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명량해전은 절대적으로 이순신의 전술 전략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명량 울돌목 가보신 분은 아시지만 그 좁은 물목, 빠른 조류, 강한 바람을 이용한 화공전, 완벽한 전략의 승리였어요. 이렇게 해서 조선 수군이 다시 재건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전투가 1598년 무술년입니다. 사실 이 전투는 싸우지 않아도 되는 전투였어요. 왜냐하면 이 무술년 8월 18일 날 조선 침략의 원흉 도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굴이 죽어버렸어요. 이제 그냥 놔둬도 11월 15일이면 부산포에 모여서 다 퇴각하기로 돼 있는 거예요. 이 일본의 이 왜적들이 안전하게 퇴각을 하기 위해서
당시 명나라 지원군이었던 제독 유정, 도독 진린에게 뇌물을 갖다 막 바칩니다. 금백이라고 써요. 금과 비단, 주찬, 술과 고기 이런 걸 갖다 막 바쳐요. 개강로를 열어주라. 그러니까 이걸 받은 이 명나라 제독, 도독, 유정, 진린 이런 장수들이 이순신에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길을 열어줘라. 명나라 장수들은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들 지원군인데. 이제 도망가면 저들은 들어갈 판인데. 가게 내버려 둬라 이거죠. 이순신이 뭐라 합니까? No.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이 지난 7년 동안 이 조선의 강탈을 짓밟고 수많은 조선의 백성들을 죽인 저 일본 놈들을 단 한 놈도 돌려보낼 수 없다. 편범불반이라고 썼어요. 단 한 척도 돌려보낼 수 있다. 그래서 침략군들은 반드시 응징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정의가 살아 남의 나라를 침략한 이 일본군들을 응징해야 된다. 그래야 다시는 조선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조선을 넘보지 못하도록 8번세가 해야 된다는 게 이순신의 생각이었어요. 이순신이 노량을 딱 막아서는 거예요.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보니시 유키나가가 순천의 외성에 있었거든요. 그 전날 19일 날 전날 이순신이 갑판에 올라가요. 손을 씻고 무릎을 꿇고 천지신명께 기도를 올립니다. 차수약제 사증무감이라. 이 원수의 외적들을 모조리 무찌른다면 이제 죽어도 유한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여명이 동틀 무렵 외적선 300여 척 중에서 200척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노량의 전입니다. 임진전쟁 최후의 전투, 최대의 전투에서 이순신 장군은 엄청난 전과를 세우고 본인은 오호 통제라 외적의 총탄에 맞아 돌아가시고. 이제 임진왜란이 끝났습니다. 7년 전쟁. 임진왜란 7년 전쟁 동안 말씀대로 조선의 이순신은 완벽한 승리를 이루었어요. 일본군은 조선에서 땅 한 평 차지하지 못하고 무려 700척의 조선의 일본의 전선들이 다 조선 바다에 수장이 됐고 6만여 명이 죽었어요. 이순신의 완벽한 승리. 조선을 패망의 위기에서 건져낸 겁니다. 우리가 이순신을 찾는 거예요.